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에 대해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알고 나면 차트 분석을 일목요연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일목균형표를 꼭꼭 씹어서 먹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지금부터 일목균형표를 아주 쉽게 보는 법과 최고의 실전 매매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지금의 가격 추세가 어느 시점에 가서 변동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기술적 보조지표입니다. 특히 일목균형표는 다른 보조지표의 분석 기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기술적 보조지표는 가격 또는 거래량으로 만드는 데 반해 일목균형표는 시간 개념을 적용해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일본인 호소다 고이치가 선보였는데 자신의 필명인 일목산인을 따서 만든 기술적 지표입니다. 그는 과거의 많은 시세 파동을 분석한 결과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은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균형이 무너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균형을 차트로 나타내고자 일목균형표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일목균형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목균형표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 방송을 보고 나면 말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이 지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목균형표는 5개의 선과 구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선을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그리고 선행스팬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름층은 양운과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트의 노란색 기준선은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추세의 기준 역할을 하듯이 일목균형표에 있어 기준선은 시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심선으로 중기 이동평균선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선은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을 잡는 선으로 캔들 차트가 기준선 위에 있는 경우 상승 추세, 기준선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기준선이 움직이지 않고 일자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준선은 과거 26일간의 최저가나 최고가의 가격 변화가 있으며 움직이는데 이는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 둘 다 변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26일 동안 최고가, 최저가 사이에 가격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수평선이 된 것입니다. 전환선은 9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9일간의 시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선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환선으로 단기적인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전환선이 하락하다가 상승하면 단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상승하다 하락하면 단기 하락세로의 추세 전환을 의미합니다. 후행스팬은 현재 가격을 26일 후행시켜 연결해 그린 선입니다. 여기서 스팬이란 일정한 간격을 의미합니다. 후행 스팬으로 26일 전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행 스팽선은 2개가 있는데 이 선들은 현재까지의 가격 흐름이 미래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로 만든 것으로 현재까지의 가격의 움직임을 토대로 미래 가격을 예측하려는 선입니다. 먼저 선행 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을 26일 앞으로 선행해서 그린 선입니다. 따라서 선행 스팬선 1의 기준선보다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전환선보다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보통 단기 구간의 모멘텀을 보여주는 선으로 시세의 중심을 알려줍니다. 선행 스팬 2는 52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계산하여 26일 선행에서 날마다 이어서 그린 선입니다. 선행 스팬 2는 선행 스팬 1보다 시세 변화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형성되는 선이기 때문에 느리게 변합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선행 스팬 2가 움직이지 않고 일자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2일간의 최저가나 최고가가 변화를 보이며 움직이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수평선을 52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둘 다 변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52일 동안 최고가, 최저가 사이에 주가가 머물러 있다면 수평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 스팬 1과 2는 동일하게 26일 앞당겨져서 만든 것이라서 같은 위치에서 움직입니다. 구름층은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사이에 생기는 간격을 색칠한 부분을 말합니다.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 위에 있을 경우에는 양운이라고 부르고 녹색으로 표시되고 반대로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음운이라고 부르고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보통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양운일 경우 상승 추세를, 음운일 경우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고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선은 추세선이다. 기준선은 추세의 기준이 되는 선으로 기준선이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 추세를 의미하므로 매수 관점으로, 기준선이 하락하고 있으면 하락 추세로 매도 관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전환선은 단기 이동평균선, 기준선은 중기 이동평균선으로 생각해라. 보통 위에서부터 캔들 차트,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순서로 배열되고 있으면 정배열이라고 부르고,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것처럼 캔들 차트, 전환선, 그리고 기준선 순서로 배열되면 상승 추세, 그리고 반대로 기준선, 전환선, 그리고 캔들 차트 순서로 정렬되어 있으면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때 중기 추세를 나타내는 기준선이 상승 추세일 경우 캔들 차트나 전환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준선이 하락 추세일 때는 캔들 차트나 전환선이 일시 상승하더라도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즉, 기준선이 나타내는 방향은 시세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캔들 차트나 전환선이 기준선을 밑돌더라도 기준선의 방향이 위로 향하고 있으면 상승 추세의 지속을 의미하지만, 만약 기준선의 움직임이 횡보 상태라면 유의해야 합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준선의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반등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은 이동평균선처럼 지지저항선의 역할도 합니다. 캔들 차트가 기준선이 위에 있으면 기준선이 지지선 역할을, 캔들 차트가 기준선이 아래에 있으면 기준선이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이때 기준선이 위로 향하고 있으면 매수 포지션, 기울기가 아래를 향하고 있으며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세 번째, 기준선과 전환선의 교차는 추세 전환 신호이다.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최근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골든크로스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와 같은 용어 대신 일목균형표에서는 호전과 역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골든크로스라고 부르는 대신 호전이라는 용어를, 데드크로스라 부르는 대신 역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아래로 하향 돌파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데드크로스, 즉 역전입니다. 역전 발생 시점에서 현재 캔들 차트가 기준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기준선이 하향 이동 중이면 역전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호전 시의 매수, 역전 시의 매도라는 기본 전략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꽤 잘 맞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 신호는 호전, 파란색 신호는 역전입니다. 총 4번의 매수와 매도 신호를 주었는데 승률이 무려 100%입니다. 물론 이런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과 역전에 따른 매매 신호가 맞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거짓 신호를 잘 걸러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를 보면 캔들 차트가 기준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기준선이 상향 이동 중이라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승률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캔들 차트가 전환선과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즉 호전이 발생하면 매수 시점, 캔들 차트라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향 이탈하는 데드크로스, 즉 역전이 발생하면 매도 신호입니다. 네 번째, 후행 스팬과 캔들 차트로 추세 전환을 파악할 수 있다. 후행 스팬은 당일의 종가 가격을 26일 전에 위치해서 그린 선입니다. 후행 스팬의 본질은 26일 전의 가격과 현재를 항상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즉, 후행 스팬은 26일 전 종가와 현재의 종가를 비교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현재의 추세가 상승 추세이면 당일의 종가는 26일 전의 종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즉, 후행 스팬이 26일 전의 종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후행 스팬은 추세를 예측하기보다는 기존의 추세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후행 스팬과 과거 캔들 차트의 호전과 역전을 통해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후행 스팬이 과거 캔들 차트를 하향 이탈해 데드크로스, 즉 역전이 발생하면 하락 추세 전환 신호로, 반대로 후행 스팬이 과거 캔들 차트를 상향 돌파해 골든크로스, 즉 호전이 발생하면 상승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선이 상승 추세에 있고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를 상향 돌파하는 호전이 발생하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수 신호이고, 기준선이 하락 추세이고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를 하향 이탈하는 역전이 발생하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매도 신호입니다. 이러한 매매 신호는 특히 중장기 차트에서 잘 맞는데요. 비트코인 장기 차트를 보면 이러한 매매법의 승률은 10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의 상향 돌파 또는 하향 이탈에 실패한다면 기존 추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과 과거 캔들 차트의 거리, 즉 이격도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상승 추세일 때 과거 캔들 차트와 후행 스팬 사이의 이격이 최대로 벌어졌다면 단기적인 하락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 과거 캔들 차트와 후행 스팬이 최대 이격을 보이면 단기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와 후행 스팬 사이의 이격이 최대로 벌어졌는지를 거래 시점에서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거리가 가장 멀어지고 가까워졌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구름층은 중장기 추세의 흐름과 추세 전환을 나타낸다.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 사이의 구간을 구름대라 하고 향후 추세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름층의 색상은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름대가 두꺼우면 추세의 신뢰도가 증가하고 얇다면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는 매물대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름의 색깔이 바뀌면 추세 전환을 의미합니다.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를 상향 돌파하는 호전이 발생하면 음운이 양운으로 바뀌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를 하향 이탈하면 양운이 음운으로 바뀌면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한 캔들 차트가 구름층 상단을 상승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캔들 차트가 구름층 하단을 하향 이탈하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대는 지지저항의 역할도 합니다. 구름층이 캔들 차트 아래에 있으며 구름층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캔들 차트 위에 있으면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즉 가격이 상승 추세에서 일시조정이 발생하면 구름층이 지지선 역할을 하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 단기 반등하면 구름층이 저항선 역할을 하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캔들 차트가 음운을 상승 돌파하게 되면 더 이상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위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캔들 차트가 양운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더 이상 지지 구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아래로 열려 있게 됩니다.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지지 저항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구름대가 얇은 경우 지지 저항 강도가 낮아 가격이 구름대를 돌파할 확률이 높고, 이렇게 구름대가 두터운 경우 지지 저항의 강도가 강해 기존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음운이냐 양운이냐에 따라 상관없이 구름이 두꺼우면 돌파나 이탈이 잘 안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최고의 실전 매매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목균형표 추세전환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일목균형표의 4가지 추세전환 신호를 활용합니다. 즉, 캔들 차트의 기준선 돌파, 전환선의 기준선 돌파, 후행 스팬의 캔들 차트 돌파, 그리고 음운과 양운의 전환. 이렇게 4가지 추세 전환 신호가 모두 발생 시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먼저 롱 또는 매수 포지션 진입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캔들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합니다. 두 번째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즉 호전 발생입니다. 세 번째는 후행 스팬이 캔들을 상향 돌파하는 호전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구름대가 음운에서 양운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반대로 숏 또는 매도 포지션 진입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캔들이 기준선을 하향 이탈합니다. 두 번째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 즉 역전 발생입니다. 세 번째는 후행 스팬이 캔들을 하향 이탈하는 역전 발생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구름대가 양운에서 음운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두 번째, 일목균형표 돌파 매매법입니다. 후행 스팬과 구름대는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이 역전인 경우 후행 스팬이 캔들을 강하게 상향 돌파 후 박스권과 구름층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면 롱 또는 매수 포지션 진입합니다. 이때 손절선은 박스권 하단 부근으로 설정하고 익절선은 손익비 2:1 비율로 설정해 수익 실현합니다. 반대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호전일 경우 후행 스팬이 캔들을 강하게 하향 이탈한 후 박스권과 구름층을 강하게 하락 돌파하는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오면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절선은 박스권 상단 부근으로 설정하고 익절선은 손익비 2:1 비율로 설정해 수익 실현합니다. 이러한 돌파 매매법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거르고
좀 더 매매 승률을 높이기 위해 후행 스팬과 구름대의 돌파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추세선과 함께 이용해 매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후행 스팬이 캔들을 강하게 상승 돌파한 후 박스권과 구름층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롱 또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목균형표를 단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매매의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목균형표 지지저항 매매법입니다. 지지저항 매매법은 구름대를 이용한 매매법입니다. 구름대에서 양호는 지지를, 음호는 저항을 의미합니다.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구름의 외곽선인 선행스팬 1, 2를 모두 지지하거나 저항으로 터치하고 있고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구름대 영향의 크기가 클수록 힘의 크기가 크고 추세가 강한 곳에서 지지저항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하락이나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중 구름대의 수평 부분을 만나면 지지와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매매법의 롱 또는 매수 포지션 진입 시점은 가격이 하락하다가 양혼 하단이 수평인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이 발생하면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캔들 차트가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전환선을 상향 돌파하는 바로 이 시점에 롱 또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양혼 하단보다 좀 더 아래에 설정하고 익절선은 손익비 2대1 비율로 설정해 수익 실현합니다. 반대로 숏 또는 매도 포지션 진입 시점은 가격이 상승하다 음운 상단이 수평인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음봉이 발생하면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캔들 차트가 전환선을 하락 이탈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숏 또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음운 상단보다 좀 더 위에 설정하고 익절선은 손익비 2대1 비율로 설정해 수익 실현합니다. 이 매매 전략 이외에 코인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해주세요.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